하지만 사실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거는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바로 요거죠. 네. 네, 평균 연봉은 한 1억 초반 정도, 전후 정도 되는 거죠. 1억 초반대. 네, 네. 제가 신한금융투자 사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오늘 주제는 바로 증권사 PB 직업편입니다. 팀장님이랑 저랑 사실 구면이죠. 네, 좀 뵌지 좀 네. 됐죠. 한 1년 전쯤에 네, 만나 네, 뵀던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이제 윤석윤 이제 PB 팀장님 네, 네. 많은 분들이 모르실 것 같은데 네. 이분의 또 신뢰 지수를 높여줄 수 있는 분이 또 한 분 계시죠. 네. 좀 친한 지인이 누가 계시죠? 잘 아시잖아요. 그 전업 투자자 네. 냉철. 네. 네, 냉철님과 굉장히 좀 네. 친하게 네. 지내시고 있는 걸 아는데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투자 모임에서 2013년도에 그때 네. 이제 제가 이제 2008년도 입사했는데 네. 이제 투자를 좀 하다 어려워서 네. 이제 제야의 이제 고수들을 좀 찾으러 나왔었는데 그때 이제 그 좀 젊은 투자 모임이 있었어요. 네, 그때 이제 투자 모임 가서 일단은 냉철님을 또 거기서 뵙게 됐죠. 야, 네. 어떻게 보면 네. 그 팀장님은 양지에 계신 분이잖아요. 아, 그런가요? 그렇죠. 예. 그리고 사실 냉철님은 네. 음지에 계신 분이죠. 네, 그렇죠. 자. 제야에 계시죠. 그 제야에 있는 네. 냉철님이 실력이 네. 진짜 있냐 없냐 네. 요런 그 약간 소음들이 간혹 있어요. 네, 네. 자, 양지에 계신 이 PB 팀장님. 네. 저 아니, 훌륭하시죠. 네. 아, 진짜요? 예, 뭐 저는 주변에 이제 저도 이제 오랫동안 이제 제도권하고 네. 비제도권에 계신 여러 투자하시는 분들 많이 봤지만은 네. 뭐 단연 최고로 꼽는 분이시고요. 최고? 네, 최고로 꼽는 분이시고 이분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철학, 구조 뭐 이런 네. 것도 있잖아요. 예, 되게 동감하고 정말 인정합니다. 인정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윤석윤 PB 팀장님에 대한 가벼운 소개만 해드리면 이제 신한금융투자에 2008년도에 네. 입사하셨죠. 네, 네. 그리고 이전에는 이제 신한금융투자 반포 지점에 PB 네. 팀장님이 네, 계시다가 맞습니다. 지금은 TFC 강남금융센터 PIB 지점 네. 이제 PB 팀장으로 네, 맞습니다. 근무 중이시죠. 그래서 네. 오늘 일단 첫 번째 이야기는 증권에서 PB 직업에 대한 네. 이야기를 하러 나오셨는데 네, 네. 일단 PB가 뭐예요? PB는 일단 프라이빗 뱅커라고 해서 네. 그 개인들의 자산을 개인들 성향에 맞게 이제 네. 맞춤형으로 일단 관리해주는 금융 파트너로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산 관리해주는. 네, 그럼 맞습니다. 주로 좀 어떤 일을 하는데? 일단은 뭐 여러 성향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네. 이제 뭐 약간 공격적으로 투자를 좀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네. 혹은 이제 상당히 안정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또 개인 고객들도 있지만 법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법인의 이제 운용자금 같은 것들을 그 뭐 단기 수시 금리를 활용해서 또 운용을 하시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일단은 그 개인들 성향에 맞춰서 법인들 성향에 맞춰서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근데 우리가 PB라고 하면 사실 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는 증권회사가 아니라 은행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은행 PB랑 증권회사 PB 뭐가 다른가요? 아무래도 좀 가장 큰 차이는 그 주식과 채권을 좀 직접적으로 조금 다룬다는, 직접 투자를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네. 은행과 증권은 좀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그런 될것 같습니다. 부분들. 네네. 자, 하지만 사실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거는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한 건 바로 요거죠. 네. 네. PB. 네. 야, 이 PB 직업의 네. 연봉 네. 어느 정도까지 좀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오늘? 일단은 신입사원. 기사 찾아보시면은 잘 네. 나올 것 같은데 저도 기사 찾아보고 왔어요. 그래서 진짜요? 저도 저 받을 때 생각했는데 네. 보통 신입사원 연봉은 일반 뭐 대기업들 중에서 조금 높은 편이고 높은 편. 예, 한 4천에서 5천 정도가 이제 신입 연봉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또 엄청 많이 받으시죠. 진짜요? 예. 평균 연봉은 뭐 저도 기사 찾아보니까 직급 다 합친 평균 네, 연봉. 평균 연봉은 한 1억 초반 정도 전후 정도 되는 1억 초반대. 네, 네. 그러면 이제 그 증권회사에 네, 네. 직무가 뭐 PB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네. 사실 김작가 TV에 출연하신 분만 해도 뭐 네. 이코노미스트 분 그렇죠. 출연하셨고 네. 그다음에 애널리스트, 네. 그다음에 펀드 매니저. 네, 네. 그러니까 엄청 직무들이 많은 것 같은데 좀 네. 어떤 것들인지. 일단은 이제 그룹별로 소개를 드리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이제 제가 속해 있는 이제 리테일 그룹 있는데 이제 거기에는 이제 PB들이 쭉 있겠죠. 이제 영업하는 PB들이 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연기금, 그 다음에 각종 공제회, 그 다음에 자산운용사, 네. 뭐 이런 쪽 대상으로 영업을 하시는 이제 홀세일 영업 쪽에 계신 분들이 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의 자금 조달이나 네. M&A
그 다음에 IPO 상장하는 것들 이런 일들을 주로 취급하시는 이제 IB그룹에 속해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저희가 투자하는 데서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는 이제 뭐 경제 시황이나 네. 그 다음에 산업 분석, 그 다음에 기업 분석 뭐 이런 것들을 해주시는 리서치 그룹 이렇게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리서치 그룹의 네. 그 이코노미스트, 애널리스트 네. 분들이 속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펀드 매니저는 어디에? 펀드 매니저는 자산 운용사에 있는 거죠. 아, 네. 그쪽에 속하는. 네, 네. 그럼 증권사에서 가장 네. 연봉이 높은 직무는 어디예요? 아무래도 이제 고유 자금을 좀 이제 증권사에도 자체 자금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고유 자금을 운용하시는 분들이거나 네. 아니면 뭐 채권 또 운영하시거나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IB 쪽 그리고 이제 제가 속해 있는 리테일 쪽에서도 영업을 상당히 좀 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주 상위에. 네. 어떻게 보면 리테일에서 영업을 네. 잘하시는 분이 받는 거는 네. 연봉의 개념보다는 좀 인센티브. 인센티브 개념. 네, 대부분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이 네. 기본 연봉 플러스에서 이제 인센티브들이 있으니까. 예.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뭐 야. 저희가 뭐 사업 보고서에 나와요. 많이 네. 받으시는 분들은 네. 상위에 계신 분들은 네. 사업 보고서에 얼마 정도 받는다라고 나오시거든요. 그 공시까지 되지 않나요? 예, 공시되죠. 그 얘기해 줄 수 있는 뭐 한 10억 이상. 10억 이상 받는 분도 계신다. 있으시죠. 예. 저번에 보니까 사장님보다 더 받으시는 분. 맞아, 제가 그거 봤어요. 네. 여의도에 네. 무슨 증권회사에 네. 어떤 분이 한 20매덕을 받으신다고. 네, 그렇죠. 네. 예, 사장님이나 임원들 연봉보다 더 높은 경우도 많고. 야. 예, 그렇습니다. 지금 팀장님은 네. 직급이 팀장이죠? 예. 그리고 지금 2008년도에 입사했으니까 네. 굉장히 제 연봉이 당혹스러운 얼굴이신데 예. 연봉이 예. 제가 직접적으로 여쭤볼 수는 없으니까 예. 약간 좀 비스무리하게 평균보다는 높습니다. 평균보다 높다. 네. 그리고 아까 평균 네. 한 장. 네. 자, 그러면 어쨌든 네. 금융의 네. 3대 기관은 네. 은행, 증권, 보험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세 개에 사실 네. 모든 우리 취업 준비생들이 네. 사실 뭐 은행만 지원하지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솔직히 신한은행 네. 지원하는 지원생 네. 신한금융투자에 지원할 거예요. 네, 그리고 맞습니다. 국민은행도 지원할 거고.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미래에셋, 뭐 네. 대우, 뭐 여러 네. 가지 또 보험사 지원할 텐데 네. 그 연봉 순위는 어디가 좀 높아요? 그래도 평균적으로. 아무래도 기본 연봉은 은행이 네. 좀 높을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아무래도 인센 조직이다 보니까 네. 증권사가 제일 높을 것 같아요. 인세까지 합치면. 네, 맞습니다. 보험은 뭐 아무 이도저도 아니에요? 보험은 또 좀 애매한 부분이 또 FC 분들의 연봉은 또 좀 또 특수한 경우니까 그쵸, 보험 그쵸. 설계하시는 분들 네. 같은 경우는 또 그분들도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10억대도 맞아요. 되시는 분들 어마어마해요. 예. 그래서 네. 전반적으로 평균치로 놓고 보면 증권사가 높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그 보험 네. 설계사 네. 분들은 네. 제가 예전에 인터뷰를 만나뵌 네. 적이 있었는데 연봉이 한 20억 넘어가신 분도 있대요. 네. 사실 네. 그분들은 기본급 자체가 사실상 거의 기본급은 없죠? 없죠. 네, 맞습니다. 없는데 네. 근데 또 제가 재밌게 한 사실이 네. 이 영업 중에서 제일 힘든 게 세 개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보통 제약 영업, 제약 나오죠. 그 다음에 네. 보험 영업, 네. 그 다음에 자동차 영업. 네. 이 셋 중에서 네. 어디가 제일 연봉이 높을 것 같으세요? 보험이 제일 높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어떻게 아세요? 아직 보험회사도 한번 가본 적 있어요. 그쪽 일을 했었다고요? 아니요, 저기 선배가 보험회사에 있어서 네. 와서 일을 해라. 근데 저희 어머니가 말리셔서 못 갔어요. 제가 예전에 네. 이제 네. 그 외국계 네. 굉장히 유명한 자동차 회사의 영업왕 네. 몇 년째 10년째 네. 영업왕 하시는 분을 만나고 네. 보험도 만났는데 네. 연봉 차이가 엄청 크더라고요. 네, 크죠. 네. 그러니까 자동차로 네. 해서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거는 네. 시장 자체에 한계가 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이 아무래도 그렇죠. 네, 아무래도 클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 네. 신한금융투자는 네. 사실 원래 여의도에 본사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여의도에 계시진 않죠. 네, 맞습니다. 여의도에 계셔본 적은? 제가 본사에 리테일 기획부서 있을 때 네. 한 2년 정도 있었습니다. 네. 그럼 여의도에 일하는 증권사 직원들은 네. 뭔가 조금 네. 다른 일반 대기업이나 뭐 네. 그런 기업들의 직장인가 좀 뭔가 좀 다른 게 있나요? 네, 아무래도 증권사 같은 경우는 네. 다른 부분이 저는 그러니까 그 관리직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근데 그쵸? 아무래도 증권사 내부에는 이제 팀 단위로 하거나 네. 혹은 개인들의 개인 어떤 역량을 통해 가지고 좀 특성화된 어떤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차이가 좀 많이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뭐 소사장 그냥 이거 자기 영업이고 자기 장사고 자기 사업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팀장님의 하루 일과 네. 좀 어떻게 되세요? 이거 아마 증권사 네. 입사하고 싶은 친구들이라면 너무 궁금해할 것 같아요. 네네. 간혹 좀 연락 오셔서 뭐 그런 네. 것도 물어보시는 좀 대학생 분들도 계신데 네. 보통 기상은 한 5시 반에서 6시 정도 일어나고요. 5시 반, 6시요? 네. 아, 지금 방송이라고. 아니야, 진짜요. 진짜요. 네. 진짜요? 네. 아마 저기 증권업에 계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대부분 그때 일어나요? 아, 예. 이 정도 일어나죠. 왜요? 이제 일찍 일어나 보통 저희가 이제 미국 시장이 마감하는 것도 있다 보니까 저희가 미국장 분석을 그때 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침밖에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이제 아침에 좀 미국장 분석을 해야 되고 네. 그다음 제일 보고서가 많이 나올 때가 아침에 그 저희가 이제 보고서를 각 증권사에서 나오는 산업이나 기업 분석 보고서가 아침에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맞아요. 이제 그때 좀 봐야 되고 네. 그다음 기사 같은 경우를 다 한번 쭉 스크린 해야죠. 네. 그래서 아침에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는 네. 그쪽 일을 좀 해야 된다라고. 오늘 일단 5시 반에서 6시 일어나서 회사에 몇 시에 출근하는 거예요? 회사는 한 7시 정도? 7시에 출근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시장 분석, 네. 그 다음에 기사 스크린, 네. 그 다음에 나오는 증권사에서 각종 증권사에서 나오는 산업 기업 분석 보고서를 네. 다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오늘 뭐 매매해야 되는 뭐 투자 전략이라든지 뭐 종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네. 또 필요하다면 이제 뭐 손님들이랑 장 시작 전에 이제 통화도 좀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다음 장이 시작하고 난 다음에 오후 9시부터 근데 9시부터 3시 반까지는 이제 장이 시작하니까 이제는 그때는 보통 뭐 매매를 많이 하는 거죠. 주식을 뭐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고객들의 네, 맞습니다. 네. 요즘에도 그렇게 전화 주문 이런 게 있나요? 있죠, 당연히. 아, 있어요? 네, 네. 근데 비대면으로 많이 가시긴 했지만은 네. 그래도 이제 증권사에서는 PB분들이 개인적으로 그 주식 매매를 그 담당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네. 네. 그럼 네. 장이 딱 마감되면 네. 오후 3시 반이 되면 마감이잖아요. 네, 네. 그럼 이제 퇴근해요? 아니요, 그걸 퇴근 못 하죠. 그럼 원래 그다음- 정식 출근은 저희가 8시 출근, 4시 퇴근이에요. 지점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끝나고 나면 또 이제 장이 이제 마감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정리를 해야 되고 네. 그런 것들도 또 필요한 부분들 이슈라든지 뭐 수급 동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커뮤니케이션 할 부분이 또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많이 못 가고는 있는데 보통 기업 탐방을 오후에 많이 가요. 예, 그리고 여의도에서 이제 IR이나 이제 기업들 커퍼레이트 데이 같은 경우들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데 참석해서 좋은 투자처나 투자 기업들이 있나 이제 그런 것들도 보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보통 증권사 같은 경우는 손님들이 이제 VIP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나가서 이제 손님들한테 이제 여러 가지를 또 보호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가들이 오후에 주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VIP. 네네. 좀 더 VIP 관련해서 여쭤볼 게 많은데 네. 일단 잠깐 패스하도록. 네네. PB 직업. 네. 그러면 요 직업의 네. 장단점. 아무래도 이 변동성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개인적으로 그 일하는 시간과 네.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인 어떤 삶의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영향을 좀 미칠 수가 있어요. 장이 좋을 때는 네. 좀 좋을 수도 있지만은 그렇죠. 안 좋을 때는 뭐 이렇게 또 안 기분이 좋겠죠. 다운될 수도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관리를 못하면 좀 힘든 부분이 있는데 저는 단점보다 장점이 되게 많다고 봐요. 장점은 뭔데? 장점은 아무래도 요새 100세 시대잖아요. 100세 시대. 예, 정년이 따로 없다. 네. 청년 있죠. 왜? 정년이 있는데 저희 회사에 60대 PB 분들이 꽤 계세요. 진짜? 예. 70 넘으신 분들도 계세요. 예. 아니 예. 55세 되면 대부분 예, 보통 55세 이제 임금 피크제 들어가고 네. 이제 정년이 보통 60 전에 이제 끝나긴 하는데 네. 이제 이 PB로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은 그냥 꾸준히 나중에 영업 마스터라고 해서 예. 그래서 그 자산 관리를 쭉 하시면서 그거군요. 70대까지 그분이 관리하고 있는 고객을 네. 이분이 이렇게 하게 되면 네. 같이 날아갈 테니까. 네, 아니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이런 분들이 근데 저도 저희 센터에 네. 제가 되게 존경하는 전무님 계신데 네. 그 너무 즐겁게 하고 계시고 이제 곧 70이시거든요 이분. 야. 근데 아니 청춘이세요. 예. 그래서 정년이 이제 따로 없다라는 부분인 네. 거고 또 장점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되게 똑똑한 친구들이 대기업 가잖아요. 네. 예, 대기업 가는데 대기업에서 이제 그런 얘기들 해요. 그러니까 되게 공부 많이 하고 했는데 이제 특정 업무만 하다 보니까 다른 세상 물정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것 같다는데 맞아. PB일은 일단은 잘 아시겠지만은 작가님도 공부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너무 어려 죽겠어. 맞죠? 해도 예, 모르겠고. 예.
근데 저희도 공부를 되게 많이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네. 이제 자기 개발이 많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자기 개발이 되다 보면은 이제 개인 자산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아무래도 일반 직장인들보다는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많다라는 부분이 이제 근데 장점이라고 제가 알고 생각해요. 있기로는 증권사에 다니는 직원분들은 네, 네. 주식 투자, 개별주 투자를 굉장히 좀 한정적이라고 들었는데 네, 네. 이게 어디까지 되고 어디를 안 되고 이런 게 있는 건가요? 아, 일단은 뭐 이제 뭐 한도라든지 매매 횟수라든지 이런 거 있지만은 네. 뭐 약간의 불편한 부분들은 있지만은 뭐 크게 하는데 문제 사항은 없습니다. 아, 그 개별주 투자해도 가능한 예, 거예요? 가능합니다. 그게 안 되는 직무도 따로 있는 건가요? 예, 직무는 또 따로 있죠. 뭐 애널리스트 분들 이런 분들은 네. 이제 좀 어렵고. 그런 부분이 있군요. 네. 그럼 PB 직업이 좀 단점 얘기해 주셨는데 네. PB 직업이 좀 그래도 뭐 힘든 점 또 네. 있을까요? 힘든 점은 사실은 이제 이번 코로나 사태도 있었잖아요. 아, 그렇죠. 이번에 그러니까 1,400대 갔죠. 네. 그러니까 이 금융의 본질적인 걸 좀 생각하면 되는데 네. 결국은 PB는 고객의 자산을 안정적으로 잘 이렇게 벌어들여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어려운 시기가 왔을 때는 좀 의도치 않게 이렇게 또 이렇게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이제 네. 손실을 확정하시고 그냥 이제 투자를 그만두시는 분들을 볼 때 네. 이제 가장 조금 힘들고 반대로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이제 뭐 자산을 아주 좋은 훌륭한 자산을 이렇게 많이 불려 나가시는 것들을 보면 네. 또 그것만큼 기쁜 게 없습니다. 야, 이렇게 장이 뭐 네. 폭락하거나 네, 그 고객분들이 투자한 종목이 네, 뭐 하한가를 막건 했을 네, 때 네, 멱살 잡힌 적 있다 없다. 없다. 아, 네, 컴플레인을 저는- 받은 적은 있지만 네, 컴플레인은 당연히 야 이거 왜 이래 뭐 이렇게 하신 거 그거는 있죠. 당연히. 그렇죠. 저희는 지식 감정 노동자들이에요. 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는 그 PB라고 하면 숙명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맞아. 네. 자, 그럼 그런 네. PB 직업을 하는 데 네. 있어서 진짜 필요한 역량이라든가 뭐 네. 마음가짐. 네. 작가님 혹시 네. 당연히 보셨겠죠? 어벤져스. 어벤져스 봤죠? 봤죠? 그 어벤져스 보면은 네네. 거기 뭐 제가 좋아하는 아이언맨도 나오고 아이언맨. 예, 저희 아들이 좋아하는 토르, 블랙팬서 뭐 이렇게 캡틴 아메리카 아, 많이 나오거든요. 저는 캡틴 아메리카 좋아해요. 맞죠? 아, 저희 아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방패도 있어요. 예, 있는데 그런 영웅들도 있지만은 거기에 국제 평화 유지 기구원 쉴드라는 어떤 아. 총 책임자로 그 닉 퓨리라는 인물이 나와요. 맞아. 저는 이 PB가 그 닉 퓨리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그러니까 이 닉 퓨리가 자체가 지구를 좀 구하기 위해서 네. 영웅들을 불러 모으잖아요. 네. 그러니까 PB는 어떤 금융의 영웅, 투자의 영웅들을 네. 불러 모아서 고객 자산을 불려주는데 매칭,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장 크다라고 좀 보여지고 네. 그다음에 영화 빅숏 보셨죠? 아, 빅쇼 봤죠? 예, 빅숏에서 거기 그 마이클 버리 박사라고 나와요. 네. 이거 편집 올려주실 거죠, 이렇게. 마이클 버리 박사가 나오는데 네. 그분 투자 천재잖아요. 네네. 예, 저희가 투자를 해서 또 그다음에 부자가 되는 데 있어서 이제 두 가지가 있거든요. 네. 근데 첫째는 내가 천재가 되면 되는 거예요. 아, 그치. 예, 내가 천재가 되는데 그 영화 빅숏에 나오는 마이클 박사 같은 경우는 본인이 천재인 거예요. 네. 예. 그래서 미국의 서브프라임 그를 예측을 하잖아요. 미국의 부동산이 엄청난 버블이 껴 있다라는 걸 알고 그 다음에 그 매도를 치잖아요. 예, 그래서 상당히 높은 수익률을 이렇게 벌고 나오지만은 그래서 본인이 천재가 되는 경우 있고 또 후자가 이제 두 번째가 잘 보는 능력. 투자를 잘하는 사람들이 잘 보는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PB도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저희가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PB는 주식이나 채권을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기도 하는데 운용사라든지 나오는 여러 이렇게 좋은 상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잘 운영이 되는 상품들이나 이런 것들을 고객들한테 잘 소개를 시켜주려고 하면은 네. 이런 어떤 사람이 정말 이 지구를 지키는 영웅인지 네네. 금융의 영웅인지 음. 그런 보는 능력이 뛰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PB로서 중요한 역량이 바로 이런 것들 네,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말씀하신 건 영업력과 좀 관련된 것 같고 네, 맞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네. 뭐 정말 뛰어난 인재를 발견하는 뭐 관찰력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과 어떻게 네. 보면 고객들 매칭 네. 시켜주는. 네,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 PB를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사실 저 본사에 갔을 때도 네. 계속 지원했어요. 저는 지점을 나가서 PB를 하겠다. 어. 네, 원체 투자도 좋아하고 뭐 네네. 하기 때문에 나빴던 사례는 아까 뭐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고객들이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아, 그걸 못 참고 나가시는데 제가 조금 더 잡았어야 되는데 네. 그냥 이제 나가신 분들이 계세요. 네. 손실을 확정하시고 네. 그때 마음이 되게 안 좋아요. 아. 그럴 때는 그것만큼 마음이 안 좋을 때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네. 보통 그렇게 하면서 네. 이제 주식 투자 안 하시면서 하시는 이제 네. 주로 하신 말씀들이 네, 주식 투자는 도박이다. 그렇죠. 뭐 그런 위험하다. 맞습니다. 뭐 이런 네. 식 이야기들이. 예, 주변에 다 얘기하시겠죠. 네. 저도 사실 어릴 때 그 얘기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네. 돈을 번 사람보다 잃은 사람이 훨씬 많고 많았죠. 벌은 사람은 조용하지만 잃은 사람은 말이 많기 때문에. 아 그게 또 옛날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네. 옛날에는 우리가 이런 주식이라든가 부동산에 대한 네. 정보를 접하는 것 자체가 네, 없었죠. 너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증권회사의 네. 그 지점을 어떻게 보면 객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객장. 거기 찾아가서 PB님한테 네. 물어본다는 자체가 네, 쉽지 않았어요. 상당히 어려웠죠. 네. 상당히 어려웠고 우리는 사실은 정말 금융 문맹 국가예요. 네. 작가님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저도 저희 부모님이 주식 관련된 거 이야기한 적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펀드도 한 번도 없으죠. 그냥 그나마 조금 경험을 해봤다라면은 그냥 집 청약 같은 거 넣으시는 거, 그쵸, 집 그쵸. 주택을 구입하시는 거 정도의 어떤 그것만 어렸을 때에 봤지. 네. 정말 투자를 하기 위해서 뭐 부모님들이 노력을 하시고 이런 것들을 사실 거의 못 봤어요. 그건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맞아요. 저희 세대가 그런 걸 볼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네. 저도 예전에 네. 증권회사에 입사하고 싶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정말요? 정말로. 그래서 제가 네. 예전에 그 증권회사에 네. 입사하고 싶었던 거를 증빙할 네. 수 있는 것들도 있어요. 네, 제가 네. 대학생 때 모의 네. 투자 대회에 나가서 어. 입선한 적도 네,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대학생 때 투자 조금 했었고, 네, 네. 그 다음에 네. 그 한국은행, 네. 네. 한국은행 통화경시대 있잖아요. 야. 거기서 장려상. 네. 지금 상장 올라오고 있을 거예요. 그 되게 가점 되게 네. 높은데. 한국은행 네. 통화정책 경시대인가? 그게 네. 한국은행 입사할 때 가점이 있어요. 야. 그게 받았고, 네. 그 다음에 또 뭐 있지? 아, 그 다음에 네. 펀드 투자 상담사 자격증인가? 아직 오. 자격증도 뭐 한두 있으세요? 개- 아, 있어요. 와. 네. 그러니까 관심이 있었어요. 아. 그리고 실제로 그 당시 이제 대우증권에 일하는 분을 찾아가서 이제 네. 직무 인터뷰도 막 네, 했었고 네. 지금 하는 것처럼 네, 네. 약간 좀 적극적인 네, 스타일이라서 네. 하다가 이제 제가 어쨌든 뭐 네. 증권사 입사는 하지 않았지만 네. 돌고 돌아서 다시 이렇게 증권사 관련된 재테크 인터뷰를 재테크, 할 줄은 예. 저도 몰랐지만 우리나라 재테크 1등. 일단 1등 아니고 네. 언젠가 1등. 언젠가 슈퍼게임. 네. 자, 금융계에 네. 입사하려면 네, 네. 대표적으로 자격증들이 필요하다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 증권회사 입사하기 위해서 일단 네. 필요한 자격증 네. 뭐 종류별로 다 한번 언급부터 한번 해볼까요? 펀드, 펀드, 뭐 증권, 증권 투자 상담사, 펀드 맞- 투자 상담사, 네, 있고 뭐 부동산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그다음에 AFPK, AFPK, 그다음에 CFP, 그다음에 CFA, CFA, 그다음에 요 정도들이 있죠. RFM인가? 예, RFM도 있고, 맞아, 맞아. 그다음에 투자자산운용사도 있고, 맞아, 맞아. 예, 펀드 매니저 되려고 하면 보통 CFA나 투자자산운용 따지. 그렇죠. 예. 이렇게 사실 금융 관련 자격증이 네. 생각보다 굉장히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증권회사 계셔 보시니까 네, 일단 첫 번째는 네. 요 자격증은 있으면 네. 진짜 좀 도움된다. 일단은 기본 자격증은 갖추고 들어오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어차피 PB 업무를 하려면은 네. 기본적으로 있어야 돼요. 아 따야 돼요? 네, 따야 돼요. 그래서 뭐 오셔서 따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신데 이왕이면 따고 오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런 금융 자격증 네. 사실 막 이 자격증을 딴다고 해서 입사가 꼭 되는 거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금융 자격증 취업에 네.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자격증은 아무래도 이제 서류 전형을 할 때 네. 일단은 플러스 요인으로 조금 작용을 하는 것 같은데 절대적이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저도 사실은 입사해서 많이 땄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이지 않고 그래도 따 놓으면은 입사한 다음에 네. 이제 시간이 많기 때문에 다른 일들을 좀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벌 수 있어요. 네.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아마 금융계에 입사하고 싶은 취업 준비생일 텐데 네. 이제 증권사 네. 입사를 위해서 네. 취업 준비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그 뭐 성실함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기 때문에 네. 이제 학교 생활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점 관리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아까 그 말씀하신 것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뭐 각종 관련된 어떤 금융 자격증. 뭐 금융 자격증이나 네. 혹은 이제 뭐 대회 입상한 것 같은 것들 있으면은 좀 네.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자기소개서에 이제 그런 부분들 좀 잘 뭐 소개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네. 예, 일단은 도움이 많이 됐고 저는 제가 볼 때는
그 학교 생활을 되게 중요하게 많이 봅니다. 학교 생활. 네. 실제로 지금 네. PB님은 팀장이잖아요. 네네. 그 지원자 그 네. 면접관으로 들어간 적도 있지 않나요? 예, 저도 작년에 이제 실무 면접으로 해가지고 실제 면접에 참여한 그렇죠. 적이 있는데 사실 이제 면접은 이제 블라인드로 하거든요. 네. 그냥 순수 면접만 보는데 이제 면접에 들어와서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막 되게 막 뛰어나신 분들 많이 오세요. 그러니까 네. 되게 막 언변도 화려하시고 네. 박학다식하시고 뭐 시사 경제 이런 것도 되게 똑똑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점수를 많이 드렸던 분들이 그 조금 이게 듣다 보니까 저도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요? 그냥 조금 진솔하고 네. 진정성 있고 진정성 있고. 예, 정말 그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그냥 솔직한 심정으로 이렇게 그 심사위원들한테 전달하려고 하는 것들이 잘 전달된 분들한테 저는 높은 점수 높은 점수 드렸던 것 준다. 같아요. 네. 그럼 면접관으로 가보셨으니까 네네. 야 이런 거 진짜 하지 마라. 있을 거잖아요. 뭔가 튀려고 하는 행위가 네. 별로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예, 그게 반드시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아, 네. 그죠. 아무래도 저는 금융기관이다 보니까 보수적이죠. 예, 좀 보수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그냥 뭔가 가식적으로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네. 그냥 솔직하게 정말 그 금융에 대한 어떤 열정을 좀 네. 보여주고 본인의 색깔들을 잘 전달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같이 일할 수 있는 야, 예, 이런 거 여유들. 어때요? 예, 제가 신한금융투자 사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탈락 아니에요? 탈락.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금융계 입사를 위해서 네네. 금융 자격증을 취득할 수 네네. 있고 금융 공모전, 뭐 네. 금융 여러 가지 경험들을 네. 잘 보여주는 게 네. 지금 취업할 때 도움된다 얘기해 네, 주시는데 맞습니다. 네. 요즘에는 또 대학생들도 투자 동아리를 만들어서 많이 활동하잖아요. 아, 예, 그런 것도 되게 도움 되죠. 이런 것들 플러스가 좀 될 것 같아요. 예, 투자 동아리도 그렇고 지금 또 디지털 시대잖아요. 네. 또 디지털로 본인들이 활동하는 그래서 저도 기억에 남는 친구 한 명이 아프리카 TV에 그 축구 해설 뭐 본인이 오. 했었다고 그런 친구도 있었고 네. 해서 그런 디지털 관련된 것들을 되게 좀 재미있게 본인이 좋아하는 어떤 뭐 취미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활동했던 분들을 그래도 되게 선호하고 그래도 조금 가점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어저께 모 대학에 네. 네. 취업 강연을 했었거든요. 아, 화상으로. 네네. 근데 그때 했던 이야기인데 네네. 그 이야기가 네. 과연 PB 팀장님께서는 네. 면접관을 보셨다면 어떠셨을지 궁금한데 제가 여쭤볼게요. 네. 제가 학생들한테 했던 네. 얘기 뭐냐면 이게 뭐 금융계를 입사하든 네. 아니면 패션업계를 입사하든 어디든 상관없다. 네. 네. 어쨌든 자기가 거기에 가기 위해서 쌓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쌓는 것들이 있으면 네. 그런 것들을 네. 본인이 SNS 같은데 네이버 블로그라든가 네네. 인스타그램, 유튜브에 네. 잘 차곡차곡 만들어 가봐라. 그렇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예. 지금 만약 김 작가라는 네, 사람이 네. 대학생인데 네네. 대학생이 이제 재테크를 유튜버가 된 거죠. 네네. 본인이 몰라도 할 수는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구독자 한 10만 명 됐고 네. 재테크 관련된 여러 가지 공부하는 과정들이 있으면 네. 그 숫자 자체가 네. 그리고 그 올린 영상 개수 자체가 너가 그 네. 회사에 입사했을 때 네. 제가 신한금융투자 입사하게 된 이유는 증권회사 재테크를 이만큼 좋아한다는 네. 걸 보여줄 수 있는 증표다. 네네. 그래서 저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자기만의 네. 요즘에 어쨌든 온라인 네. 이게 대세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런 걸 보여줄 수 있는 세상이 잘 닿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합격. 네. 무조건 합격. 무조건 합격입니다. 예, 예, 예. 제가 사장님이라면은 네. 업어서 데리고 올 것 같아요. 예. 너무 이쁘잖아요. 오랫동안 그렇죠. 준비된 인재인데. 그렇죠. 그리고 시대의 변화에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현재 현업에 있는 사람들도 네. 좀 그런 부분들을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자신만의 그런 지적 컨텐츠를 네. 디지털로 쌓아 나가는 것 과정이 네. 앞으로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왜 생각하냐면 네. 취업 준비를 하면서 이제 면접을 네. 볼 때 이런 얘기 네. 많이 하잖아요. 네. 제가 이 회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뼈를 묻겠습니다. 네. 충성을 다바치겠다. 네. 저는 이 말은 사실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하등이 가치가 네. 없는 말. 네. 왜냐면 내가 지금도 할 수 있잖아요. 네. 가슴이 안 울려요. 그런 네. 생각이 들어서. 근데 네. 그렇게 네. 예를 들면 자기가 유튜브에 네. 아니면 네이버 블로그에 쌓은 네. 그 개수, 네. 시간, 구독자 네. 수나 이런 거는 네. 그냥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 이뻐 보일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꼭 네. 참고해 주시고요. 네. 일부 영상의 마지막으로 네. 취업 준비생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 있다면. 여러분,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니, 진짜예요. 네. 네, 정말 꿈을 꾸면은 네. 저는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